5살 꼬마 제제의 슬프고도 아름다운 동화. 가수 박기영의 낭독으로 듣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두 번째 이야기. 며칠 후 저녁 때였다. 잔디라 누나가 호롱불을 밝혔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 전기회사인 라이트에서 전기를 끊었기 때문이다. 나는 종이에 그려진 별을 보려고 까치발을 했다. 별 그림 아래에는 집안을 돌봐달라고 비는 기도문이 붙어 있었다. 누나, 저것 좀 읽게. 나 좀 올려줘. 아, 장난치지 마, 제제. 누나 지금 바쁘거든. 그러니까 날 좀 올려줘봐. 내가 읽는지 못 읽는지 보면 되잖아. 좋아, 제제. 너 장난이면 혼날 줄 알아. 누나는 나를 안아 문 뒤로 바짝 붙여주었다. 빨리 읽어봐. 어디 한번 보자. 나는 가정의 안녕과 축복을 기원하고 악령을 쫓아달라고 하늘에 비는 기도문을 읽었다. 잔디라 누나는 나를 바닥에 내려놓았다. 누나는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제제, 너 그거 외운 거지? 지금 나 놀리는 거지? 누나, 나 뭐든지 읽을 수 있어. 배우지 않고 읽는 사람은 없어. 에드문드 아저씨가 가르쳐 주셨니? 아니면 진진이 할머니시니?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어. 누나가 신문을 가져왔고 나는 그것마저 읽었다. 단 한자도 틀리지 않고서 말이다. 그러자 누나는 괴성을 지르며 글로리아 누나를 불렀다. 글로리아 누나는 흥분해서 알라이데를 부르러 갔다. 그 바람에 눈 깜짝할 사이에 이웃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들었다. 또또까 형이 지금 알고 싶어하는 것도 바로 이것이었다. 아저씨가 글을 가르쳐주면서 네가 제대로 배우면 망아지를 사주겠다고 하셨지? 아니야, 아니라니까. 아저씨한테 물어본다. 물어봐. 나도 정말 어떻게 배웠는지 모르겠어, 형. 알면 정말 형한테 얘기했을 거야. 됐어, 이제 가자. 너 두고 봐. 나한테 뭘 해달라고 하기만 해봐라. 형은 화가 났는지 내 손을 확 잡아당겼다. 그리고 고소하다는 듯 이렇게 말했다. 잘됐다, 이 바보. 그렇게 빨리 글을 배웠으니까 2월부터는 아마 학교에 가야 될걸. 이것은 잔디라 누나의 생각이었다. 그렇게 되면 오전이나마 집안이 잠잠해질 것이고 나도 조금 얌전해지지 않을까 하는 바람에서 나온 생각이었다. 히오 상파울로 고속도로에 가서 한 번 더 연습하자. 학교에 갈 때마다 내가 길을 같이 건너줄 것 같아? 내가 네 종도 아니고. 너는 잘났으니까 이것도 빨리 배워봐. 옛다 망아지. 어디 한번 보자꾸나. 아저씨는 신문을 펼치고 약 광고의 한 부분을 가리켰다. 이 상품은 모든 약국과 동종의 상품을 취급하는 가게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뒷뜰에 있던 진진이 할머니를 불렀다. 어머니, 얘가 약국이란 말까지 정확히 읽네요. 두 분은 내게 다른 읽을 거리를 들이밀었고 나는 모두 읽어냈다. 그러자 할머니는 세상이 뒤바뀔 일이라고 중얼거렸다. 난 망아지를 얻었고 다시 한번 에드문드 아저씨를 껴안아 주었다. 그러자 아저씨는 내 턱을 받쳐들고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말했다. 넌 큰 인물이 될 거다, 이 녀석. 네 이름을 제제라고 지은 것도 우연이 아니라니까. 넌 태양이 될 거야. 별들이 네 주변에서 빛나게 될 게다. 난 아저씨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없어 아저씨를 멀거니 바라보았다. 아저씨는 정말 정신병자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다. 넌 이해 못할 거야. 이집트의 요셉에 대한 이야기란다. 네가 조금 더 크면 얘기해 주마. 난 이야기라면 사족을 못 썼다. 게다가 어려운 이야기라면 반쯤 미쳤다.
나는 한동안 망아지를 쓰다듬다가 에드문드 아저씨에게 물었다. 아저씨, 다음 주쯤이면 제가 많이 커 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 집에서는 형과 누나들이 어린 동생들을 차례로 맡아 보살폈다. 잔디라 누나는 글로리아 누나와 북쪽 지방의 양녀로 간 다른 누나를 돌봐주었다. 안토니오 형도 잔디라 누나의 몫이었다. 랄라 누나는 얼마 전까지 나를 돌봐주었다. 누나는 나를 꽤 귀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영화배우처럼 나팔바지에 짧은 윗도리를 빼입은 남자친구에게 푹 빠져 내게 시큰둥해졌다. 우리가 일요일에 역으로 푸딩. 누나의 남자친구는 늘 산책을 이렇게 말했다. 푸딩을 하러 갈 때면 그는 내게 맛있는 사탕을 사주곤 했다. 그것은 식구들에게 미주알 고주알 일러바치지 말라고 주는 입막음용이었다. 나는 그래서 에드문드 아저씨에게조차 푸딩이 무언지 물을 수 없었다. 내 밑으로 있던 동생 둘은 아주 어렸을 때 죽었다. 어른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알았는데 그 애들은 까무잡잡한 피부와 까만 생머리를 가져 영락없는 삐나제 인디언처럼 생겼다고 한다. 그래서 여자아이에게는 아라씨, 사내아이에게는 주란디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한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가 막내 루이스였다. 루이스를 주로 돌봐주는 사람은 글로리아 누나였고 그 다음이 나였다. 사실 루이스는 아무도 돌볼 필요가 없었다. 너무 예쁘고 착하고 조용해서 있는지 없는지조차 모를 정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루이스를 떼어놓고 밖에 나가 놀고 싶다가도 그 아이가 또박또박 앙증맞게 말을 걸어오면 어찌나 귀여운지 마음을 고쳐먹을 수밖에 없었다. 제제형, 동물원 놀이하자, 응?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지 않은데, 그치? 귀엽기도 해라. 말을 어쩜 이렇게 똑 떨어지게 하는지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나는 맑게 긴 푸른 하늘을 쳐다보았다. 그러자 거짓말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나는 가끔 동물원 놀이가 하기 싫을 때면 이렇게 말하고는 했다. 미쳤니 루이스? 저기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 좀 봐. 하지만 오늘은 동생의 조막손을 잡고 뒤뜰로 모험을 나서기로 했다. 뒤뜰에서는 3가지 놀이를 할 수 있었다. 동물원, 줄리뉴 아저씨네의 잘 단장된 울타리 가까이에 있는 유럽. 그런데 왜 유럽일까? 글쎄, 그것은 내 마음속의 작은 새도 몰랐다. 유럽에서는 빵지 아스카르 바위산에 케이블카 놀이를 했다. 단추 상자를 가져와 단추에 끈을 꿰면 케이블카 놀이를 할 수 있었다. 에드문드 아저씨는 끈을 줄이라고 말했다. 나는 줄을 죽과 혼동했다. 아저씨는 발음이 서로 비슷하지만 죽은 음식이라고 설명해 주었다. 아무튼 끈의 한쪽 끝은 울타리에 그리고 다른 한쪽은 루이스의 손끝에 메고 단추들을 하나씩 천천히 내려보낸다. 케이블카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가득 타고 있었다. 그 중에서 까만 단추는 내 흑인 친구 비리끼뉴의 케이블카였다. 우리가 케이블카 놀이를 하고 있을 때면 울타리 너머에서 이런 말이 들려왔다. 제제, 너 우리 집 울타리를 망가뜨리고 있는 건 아니지? 아니에요, 디맨린다 아줌마. 와서 보세요. 그래야지. 동생하고 얌전히 놀아라. 그게 더 좋지 않니? 그것이 더 좋을 수도 있겠지만 내 대부인 악마가 나를 부추길 때는 장난을 치는 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었다. 아줌마, 작년처럼 크리스마스에 달력 하나 선물해 주실래요? 작년에 준 것은 어떻게 했니? 우리 집에 와서 보세요. 빵 바구니 위에 걸어놨어요. 아줌마는 웃으면서 그러겠다고 약속했다.
그녀의 남편은 쉬크프랑크 상점의 점원이었다. 우리는 루시아누를 데리고 놀 때도 있었다. 처음에 루이스는 루시아누가 너무 무서워 내 바지가랑이를 잡아 끌며 돌아가자고 떼를 썼다. 하지만 루시아누는 내 친구였다. 내가 다가가면 떠들썩하게 울어댔다. 글로리아 누나도 루시아누를 좋아하지 않았다. 박쥐는 흡혈귀라서 아이들의 피를 빨아먹는다고 말했다. 아니야 누나, 루시아누는 안 그래. 걘 내 친구야. 나를 알아본단 말이야. 너를 누가 말리겠니? 벌레를 좋아하지 않나? 물건들하고 얘기를 하질 않나? 루시아누가 벌레가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루시아누는 알폰소스 들판 상공을 날아다니는 비행기였다. 저것 좀 봐, 루이스! 그러자 루시아누는 우리의 말을 알아듣기라도 한 것처럼 우리 주위를 신나게 맴돌았다. 루시아누가 내 말을 알아들은 것이 틀림없었다. 루시아누는 비행기야. 루시아누는 지금... 나는 기억을 더듬었다. 아무래도 아저씨한테 다시 가르쳐달라고 해야 할 것 같았다. 고개 비행인지 고기의 비행인지 공의 비행기인지 기억이 가물가물했다. 그 중에 하나인 것만은 확실했지만 동생한테 잘못 가르쳐줄 수는 없었다. 다행히도 루이스는 지금 동물원 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우리는 낡은 닭장 근처로 갔다. 닭장 속에는 땅을 파고 있는 흰 암탉 2마리와 너무 순해서 우리가 벼슬 만져도 가만히 있는 검은 암탉 1마리가 있었다. 입장권부터 사자. 내 손 꼭 잡아. 사람들이 많아서 길을 잃을지도 모른단 말이야. 일요일이라서 사람이 정말 많다. 그렇지? 동생은 고개를 들어 사방을 두리번거리더니 내 손을 더욱 꼭 쥐었다. 매표소에서 나는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으로 인기척을 냈다.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찌른 채 판매원에게 물었다. 몇 살까지 돈을 안 내도 됩니까? 5살까지입니다. 그럼 어른표 한 장만 주시오. 난 입장권 대신 오렌지 나무 잎사귀 2장을 따서 안으로 들어갔다. 먼저 예쁜 새들을 보러 가자. 알록달록한 앵무새랑 인꼬랑 금강 앵무새를 봐. 여러 가지 색의 깃털로 덮인 저 새가 금강 앵무새란다. 신기한 듯 루이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우리는 천천히 걸으며 여기저기를 둘러보았다. 너무 속속들이 보는 바람에 의자에 앉아 오렌지 껍질을 벗기고 있는 글로리와 누나와 랄라 누나까지도 보고 말았다. 나를 쳐다보는 랄라 누나의 눈초리가 심상치 않았다. 벌써 들통난 걸까? 그렇다면 이 동물원 놀이도 어떤 녀석 엉덩이에 몽둥이 찜질로 막을 내리겠군. 그 어떤 녀석이라는 건 나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제재형 이제 뭘 보러 갈 거야? 나는 다시 배를 쑥 내밀고 헛기침을 했다. 이제 우리 원숭이 우리로 가보자. 에드문드 아저씨가 늘 잔나비라고 부르는 그 원숭이 말이야. 우리는 바나나 몇 개를 사서 원숭이들에게 던져주었다. 이것은 원래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아 경비원들은 눈치를 채지 못하는 것 같았다. 너무 가까이 가지 마. 저 녀석들이 너한테 바나나 껍질을 던진단 말이야. 나 빨리 사자 보고 싶어. 그럼 그리로 가자. 난 오렌지를 까먹고 있는 2마리 암 원숭이들이 있는 곳을 훔쳐보았다. 사자우리에서 누나들의 얘기를 엿들을 수 있었다. 다 왔어. 나는 누런 아프리카 암사자 2마리를 가리켰다. 그때 동생이 검은 표범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했다. 무슨 짓이야 꼬맹아. 그 검은 표범은 이 동물원에서 가장 사나운 놈이야. 그 녀석은 서커스단에서 조련사의 팔을 18개나 뜯어먹어서 여기로 보내진 거란 말이야. 루이스는 겁먹은 얼굴로 재빨리 팔을 걷어들였다. 저게 서커스단에서 왔다고? 그래. 무슨 서커스단인데 형? 전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잖아. 나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다.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서커스단 이름으로 써먹을 수 있는 게 뭐 없나? 아, 로젠베르그.
로젠베르그 서커스단에서 왔어. 그건 빵집 이름 아니야? 이젠 동생도 아는 것이 많아져서 거짓말하기가 점점 힘들었다. 이름만 같은 거야. 우리 이제 간식이나 먹자. 너무 많이 걸었어. 우리는 앉아서 먹는 신용을 했다. 그러는 동안 내 귀는 누나들이 하는 말에 쏠려 있었다. 우리가 저 애한테 배울 점도 있어, 랄라. 저렇게 의젓하게 동생하고 놀아주는 것 좀 봐. 그건 그래도 루이스는 쟤처럼 장난이 심하진 않아. 아무리 장난이라지만 너무 심하다니까. 맞아. 저 애의 피 속에는 악마의 피가 흐르는지도 몰라. 그런데 참 희한하지. 저렇게 사고를 치고 다녀도 저를 욕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니까. 집에선 허구한 내 슬리퍼로 매만 맞고 그래도 언젠가는 철들 날이 오겠지. 난 글로리아 누나에게 감사의 눈길을 보냈다. 누나는 항상 나를 구해주었다. 그리고 그럴 때마다 나는 더 이상 말썽을 피우지 않겠다고 누나에게 맹세했었다. 나중에 얘기하자. 지금은 안 되겠어. 쟤네들 너무 조용하지 않니? 누나는 이미 모두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내가 개울 근처에 있는 셀리나 아주만의 뒤뜰로 들어갔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빨랫줄에 매달려 바람에 흔들리는 그 많은 팔과 다리가 너무 신기했다. 그러자 악마가 그것들을 한 번에 떨어뜨릴 수 있다고 나를 부추겼다. 내가 생각해봐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개울 근처에서 날카로운 유리 조각을 집어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 힘껏 빨랫줄을 끊었다. 빨랫줄이 끊길 때 하마터면 나도 함께 떨어질 뻔했다. 고함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아이고 도와주세요. 빨랫줄이 끊어졌어요. 그러자 어디선가 더 크게 외치는 소리가 있었다. 파울루네 그 못된 아들놈이에요. 녀석이 유리 조각을 들고 오렌지 나무 위로 올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